침대에 누운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집은 고요하고 불은 꺼져 있으며 당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또다시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그 갑작스럽고 거부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자기 전에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신 것도 아닙니다. 사실 거의 마시지 않았죠. 도대체 이러는 걸까요? 해만지만 내 몸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을까요? 하룻밤에 2번, 3번, 심지어 4번까지 깨어나시나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볼일을 보고 겨우 다시 잠들었는데 1시간도 안 되어 아랫배에 느껴지는 아주 미세한 압박감 때문에 또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아침이 밝아도 상쾌함은 없습니다. 머리는 무겁고 커피로도 해결되지 않는 깊은 피로가 온몸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밤새 누워 있었는데 전혀 쉰 것 같지 않을까? 만약 이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거나 방광이 약해서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당신은 몸이 필사적으로 보내고 있는 중요한 구조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순환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방광과 신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미세혈관들이 조용한 염증으로 인해 악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마치 가뭄에 말아가는 강처럼 반응합니다. 흐름은 무거워지고 느려지며 순환은 막힙니다. 부드러워야 할 생체 활동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되면 수면의 질은 무너지고 방광은 너무나 예민해져서 찻숟가락 하나 정도의 아주 적은 소변만 있어도 뇌를 깨워 당신의 밤을 망치게 됩니다. 약속.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상태는 올바르고 세밀한 조정을 통해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자꾸 깨는 진짜 이유는 반드시 나이 탓이나 신장 기능 보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면 아주 간단한 잠자리 습관 하나만으로도 몸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몸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당신이 잃어버렸던 그 깊고 회복력 있는 잠을 되찾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소개 및 참여 의도.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 문화에서는 올바른 건강 정보를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하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이런 숨겨진 건강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영상을 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초를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의학적 미스터리.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장, 방광, 호르몬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잦은 야간 기상, 의학 용어로 별표, 야간요 별표에 시달리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것입니다. 물, 소금, 미네랄의 불균형과 미세혈관의 만성염증이 어떻게 조용한 범인이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저녁 루틴의 아주 작은 변화, 직관적으로는 반대일 것 같은 행동가 어떻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류효진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전문의로 근무해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수많은 노인성 건강 문제와 심각한 미네랄 불균형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분들은 진료실에 들어오며 거의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원장님, 밤마다 서너 번씩 깹니다. 제 신장이 망가진 건가요? 남들보다 제가 더 빨리 늙고 있는 걸까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환자들 대부분의 검사 결과가 완벽하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장은 건강하고 방광 구조에도 문제가 없으며 남성의 경우 전립선도 정상입니다. 소변 검사도 깨끗하죠. 하지만 제가 염증 지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상적인 수준보다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열이 나거나 붓고 빨개지는 급성 염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작고 숨겨진 염증으로 가장 미세한 혈관들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혈관들이 당신이 자는 동안 방광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3명의 환자, 사례 연구. 가장 흔한 실수를 저지르는 3명의 환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50세 환자 정 선생님입니다. 그는 매일 밤 최소 3번은 깼고 아침마다 기분이 끔찍했습니다. 그의 검사 결과는 완벽했지만 딱 하나, 경미한 만성염증과 하체 순환 저하가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물어보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너무 싫어서 저녁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갈증 신호를 무시하고 참았죠. 또한 가족들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극도로 싱겁게 먹는 저염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탈수 상태와 소금 제한이 몸을 생존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혈액은 끈적해지고 순환은 망가지며 방광신경은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70세의 김 여사님입니다. 그녀는 밤에 4번씩 깨기 때문에 자신의 신장이 망가졌다고 확신했습니다. 초음파 결과 신장은 아주 깨끗했습니다. 유일한 특이점은 오후가 되면 종아리가 약간 붓고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마시면 화장실 가야 하니까 아예 안 마셔요.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몸의 물과 소금이 부족하면 몸은 내부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 오히려 소변 마려운 느낌을 증가시킵니다. 물을 참음으로써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든 셈이죠. 마지막으로 장 선생님은 60세로 매일 밤 새벽 2시나 3시면 시계처럼 정확하게 깼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아주 작은 압박감에도 즉시 눈이 떠졌습니다.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약간 높았고 오랫동안 지나치게 싱거운 식단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는 밤에 물을 마시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수분 부족이 자율신경계, 우리 몸의 자동 기능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밤새 과민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에 물을 줄이는 것이 실패하는가? 이런 사례들을 수없이 보면서 저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마간류는 방광이나 신장 자체의 질병인 경우가 드뭅니다. 그것은 미세혈관염증, 나쁜 순환, 미네랄 불균형, 그리고 예민해진 신경계라는 장기적이고 미세한 교란의 결과입니다. 몸은 이유 없이 당신을 깨우지 않습니다. 내부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당신의 잠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전신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면 잃어버린 몸의 안정성을 되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보통 소변량이 너무 많아서 깨는 게 아닙니다. 방광과 그 신경들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진 것이 문제입니다. 낮에는 같은 양의 소변이라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2시간짜리 회의도 거뜬하죠. 하지만 해가 지면 몸은 모드를 바꿉니다. 심박수는 느려지고 순환은 차분해집니다. 이때 몸에 불균형이 있으면 밤에 그 증상이 더 뚜렷해집니다.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들이 과민해져서 아주 작은 압력 변화도 당장 화장실 가야 해 라는 위급 신호로 해석해버립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묻습니다. 선생님, 물도 안 마시는데 이 소변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왜 덜 마시는데 더 자주 가죠? 답은 우리 몸이 체액을 관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저녁에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혈액이 농축됩니다. 몸은 이 끈적하고 농축된 혈액을 심장과 순환기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은 이 농도를 낮추려고 수분을 배출하려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탈수가 오히려 배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탈수 상태가 되면 방광의 미세한 모세혈관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위혈관들은 민감해서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주변 신경들이 짜증을 냅니다. 마치 자동차 본닛에 낙엽만 떨어져도 울리는 고장난 경보기처럼 방광이 거의 비어 있어도 당신을 깨우게 됩니다. 여기에 한국인에게 흔한 무조건 싱겁게 먹기, 즉 극단적 저염 습관이 더해지면 문제는 커집니다. 체내 나트륨 수치가 만성적으로 낮으면 혈액은 물을 붙잡아두지 못합니다.
물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 조직으로 스며듭니다. 이것이 오후에 다리가 붓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밤에 침대에 누우면 중력이 더 이상 그 수분을 다리에 묶어두지 못합니다. 그 수분이 다시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신장은 갑자기 늘어난 체액을 처리하느라 당신을 깨워 화장실로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김 여사님께 이 설명을 드렸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물과 소금을 굶겨서 제 몸을 더 힘들게 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인체는 적게 넣으면 적게 나온다는 단순한 앙동이가 아닙니다. 좀 그 반대입니다. 해결책, 따뜻한 물 한 잔의 의식. 그렇다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소변을 막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시스템 전체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벌프 자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에 소금을 아주 조금, 그리고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드세요. 벌프라고 하면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봅니다. 물이라고요? 그럼 화장실을 더 자주 가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올바른 양을, 올바른 온도로, 올바른 성분과 함께 마시면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간단한 레시피 뒤에 숨겨진 과학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미세순환을 돕습니다. 신선한 산소가 담긴 혈액이 방광과 골반저로 공급되어 과민한 신경을 진정시킵니다. 소금. 제가 말하는 건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한 꼬집입니다. 물을 짜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해질을 맞추는 게 목적입니다. 소금은 물이 조직으로 새어나가거나 신장을 통해 바로 배출되지 않고 혈관 내에 머물도록 돕습니다. 혈액량을 안정시켜 심장이 당황해서 수분을 배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레몬 한 조각은 구안산, 시네잇과 비타민 C를 공급합니다. 이는 혈관 내 미세 염증을 가라앉히고 체내 pH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대로 실천하는 법. 이제 여러분은 벌프 좋아요. 그럼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벌프라고 물으실 겁니다. 방법은 정교해야 합니다. 첫째, 타이밍입니다. 눈 감기 직전에 드시지 마세요. 몸이 수분을 흡수하고 분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잠들기 약 1시간 전입니다. 순환이 따뜻해지고 자율신경이 안정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둘째, 온도입니다. 물은 반드시 따뜻해야 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말이죠.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뱃속이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듯한 느낌이어야 합니다. 셋째, 소금의 양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주 미세한 한 꼬집입니다. 국간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혈압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안전한 수준이지만 항상 본인의 몸 상태에 귀를 기울이세요. 넷째, 속도입니다.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천천히 조금씩 10분 드세요. 5분에서 10분에 걸쳐 드세요. 급하게 마시면 신장이 놀라 바로 배출해버립니다. 천천히 마셔야 몸이 마른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합니다. 주의, 만약 심각한 신부전이 있거나 의사로부터 엄격한 수분 제한을 처방받은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이 조언은 일반적인 불균형이나 노화로 인한 변화를 겪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 지시사항을 완벽하게 따랐던 75세의 이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원칙주의자였던 그는 이것을 매일 밤의 의식으로 삼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제가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를 띠고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한 번도 안 깨고 4시간을 푹 잤습니다. 그는 더 젊어 보였고 걸음걸이는 가벼워졌으며 건강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고장난 게 아니라 단지 균형에 목말라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며칠 만에 느끼고 어떤 분들은 2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순환이 개선되면서 자율신경계가 이완되고 잠은 부드러운 안개처럼 자연스럽게 내려앉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은 회복력이 있습니다. 몸은 치유되길 원합니다. 그 잦은 밤중 기상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도와달라는 몸의 요청입니다. 따뜻함과 수분, 미네랄로 균형을 되찾아줌으로써 그 요청에 응답해 주세요. 건강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깊은 잠과 가벼운 마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 중 단 한 분이라도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제 역할은 다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필요한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은 따뜻하게, 그리고 길고 깊으며 평온한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